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종가 기준 기록을 또 써내네요. 2050선 종가로 돌파를 했습니다. 2051포인트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의 코스피의 종가인데요. 장중 고점이 2052포인트가량인 걸 감안해 보면은 막판에 재차 힘을 낸 코스피가 정말 대견합니다. 이렇게 해서 3년 1개월 만에 종가 기준 또 다른 기록을 세운 코스피인데 외국인은 맨 마지막 거래일에 선염을 동반해 팔고 나갔지만 우리가 기다렸던 기관의 투신권 중심으로 한 윈도우 드레싱은 여전히 우리 증시를 탄탄히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코스닥도 510선을 회복한 상태. 오늘 기분 좋은데요. 일단 시황센터로 가서 자세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2월 30일 2010년의 마지막 장이 마감됐습니다. 조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양증시 모두 강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 연고점을 새로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7포인트 오르면서 2051포인트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은 연고점 경신하면서 2047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2050선까지 들여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2040선 후반에서 횡보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에 잠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는 등 불안한 모습이었지만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를 유지해 나가면서 다시 2050선 위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기준에서 연고점은 2051포인트였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1,4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났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에서 매수하면서 3,1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개인 쪽에서는 2,000억 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9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으로 510선 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장에서는 8포인트 오르면서 510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출발은 505포인트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비교적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단을 지지해주면서 든든하게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 하루 중에는 505포인트와 510포인트 사이에서 보폭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돌아온 기관이 오늘 장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3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4거래일 연속으로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2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 마음고생이 컸던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요. 개인 쪽에서 48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원 50전 내린 1134원 90전의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외환시장은 최근의 시장 흐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수급상으로 좌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국계의 경계감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수출업체들 내고 물량이 공급 우위를 나타내면서 하락 압력이 됐습니다. 결국 1140원대 지지라인이 무너진 상황에서 1130원대 중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다시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강보합권 지켜주면서 94만 9천 원대에서 마감이 됐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주들은 약세로 돌아선 채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LG화학도 0.5% 상승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신한지주가 1% 하락한 반면 KB금융을 빨간불로 마감됐습니다. 삼성생명이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고요. SK에너지는 5거래일 만에 19만 원대 지지라인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9만 원대 지지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비교적 활발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5.8% 급등하면서 제자리를 되찾는 모습이고요. 서울반도체가 장중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포스코 ICT가 1.6% 올랐습니다. 네, 메가스터디가 외국계 참고 통한 매수 주문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올라고요. 다음이 1% 상승폭은 어제보단 축소한 상황입니다. SFA가 7%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어제 자동차 보험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발표 당일에는 장중에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마감됐지만 하루 지난 오늘은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유지했습니다. 현대해상이 7% 급등했습니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는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3%대에서 4%대로 오르면서 손해보험주들이 강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증시 기대감에 어제부터 사흘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이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4%대로 강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1%에서 2%대로 오르면서 증권주가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네, 이어서 배당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낙일이었던 어제는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이틀째 하락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 낙폭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통신주들 KT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SK텔레콤은 오히려 상승 반전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LG유플러스가 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외환은행과 진로 강원랜드는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외국 개창구 통한 매수 주문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엘리베이터 관련해서 현대그룹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 기업체인 쉰들러 도이치랜드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을 확대해 나가면서 현대그룹을 압박해 나가자 현대엘리베이터가 나흘 연속으로 상한가 진입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나머지 현대그룹주들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10년 마지막 장 신고가 오른 종목들 한 판에 정리해봤습니다. NHN이 나흘 연속 오르면서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4% 올랐고요. 한전산업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태평양이 오늘 장대 양봉 그리면서 7% 급등했고요. 보령제약과 광동제약은 최근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2%대로 나란히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코스피는 연간 기준으로 21% 넘게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2010년 마지막 거래일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9월보다도 12월에 더 긴 장대 월봉을 내면서 올해 최고점으로 마무리를 멋지게 시켰습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한번 마무리 특징을 다시 한번 추려보는 시간 갖고요. 내년도 첫 거래일 준비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대신증권 컨설팅 랩으로 가서 이영준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거래일의 연고점 경신. 이거야말로 유종의미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폐장일을 맞은 국내 증시가 연고점을 경신하며 마지막 거래일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매수 주체는 기관인데요. 그중에서도 투신권이 연말 수익률 관리를 위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장 초반 소폭 순매수를 보이며 기관과 함께 지수 상승을 이끌었으나 장마감 30분여를 남기고 매도로 전환하면서 이틀 연속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증시 연고점을 맞아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고 손해보험주가 자동차 보험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전일 언론에서 나온 내용과 동일했지만 자기부담금 정률제 도입 등 추가된 내용이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작용하며 손해보험 업종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지속되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그동안 잠잠했던 테마주들이 새롭게 부상하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을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지만 뉴욕 증시는 아직 조금 더 갈 길이 남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간밤에 열렸었던 새벽의 뉴욕 증시가 이렇다 할 지표 발표도 딱히 재료도 없었던 것 같은데 단지 내년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만으로 3대 지수 모두 다 또 올랐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별다른 호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 내년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내일 체크해봐야 할 지표 중에서는 좋아지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사이에서 유독 고용과 주택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의 개선세는 더디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밤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며 다행스럽게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잠정주택 판매는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판매 합의만 이뤄진 계약 수치를 집계 하는 데이터인데요. 주택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주택 판매 지표보다 1, 2개월 앞서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주택 시장의 회복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단 시장 전망 자체는 그다지 낮지 않은 편입니다. 지난 10월에 통계 집계 이후 월간 상승폭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10%나 급등한 탓에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2.1% 상승이 전망되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데이터에서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판매가 모두 예상치를 다소 밑돌며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했지만 잠정주택 판매는 증가세를 이어가며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까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다면 향후 기존 주택 판매를 중심으로 주택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심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처럼 주택 수요가 차츰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도 고용시장이 가시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주택시장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긴 어려울 것인데요. 오늘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5일까지의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전주보다 4,000건이 감소한 41만 6천 건이 예상되고 있어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4주 이동 평균으로 봐도 42만 건의 수준의 4주 평균 신청 건수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요. 자, 고용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관련 지표가 예상 밖으로 아주 좋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는군요. 자, 이제 뉴욕 쪽 얘기를 또 다시금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 증시는 어쨌거나 올해 마지막 거래일까지 이미 보냈잖아요. 이제 내년도 1월 증시를 맞게 될 텐데 1월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저희가 오늘 전화 연결했던 분들이 다들 변동성이 더 커질 거다. 올라도 초반만 반짝할 거다. 조금 경계감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우리 이영준 연구원님께서는 1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마찬가지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오늘로 2010년 주식시장도 끝이 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1월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을 것입니다. 증권가에서도 1월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과거 경험을 보면 1월 국내 증시는 정부 정책 효과 등으로 상승 확률이 60% 이상을 기록했으며 특히 1월 초반 10거래일 동안은 70% 정도의 상승 확률을 보여왔습니다. 더욱이 낙관적인 경제 전망과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져 있으며 중국의 긴축 불확실성 과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코스피 역시 최근 기술적 분석상 다소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경계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중국은행에서는 내년 금리 인상을 세 차례로 보고 있으며 인상 시기는 상반기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1월 중 국채 발행 물량이 사상 최대치인 1,000억 유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의 기술적 분석 흐름을 보면 스토캐스틱스와 MACD 등 가격 지표의 흐름이 지수 상승세와 달리 하락 다이버전스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월 효과를 기대하더라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 초반 1월 효과로 증시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현금 비중을 늘리는 투자 전략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월 들어서기만 해라. 내가 멋지게 사주마. 이런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위험하겠다 싶은데요. 1월 효과 코스피로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코스닥에게도 나타나기가 좀 힘이 드는지요? 예, 지난 2010년에는 코스닥 시장이 다소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었는데 가격대로만 본다면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매우 싸기 때문에 내년에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래요. 코스피는 오히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추세가 조금 오히려 하락적으로 꺾일 가능성. 하지만 못 오른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셨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내년 1월 증시 전망까지 분석 들어봤는데 대신증권 컨설팅랩에 있는 이영준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로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다만 경기 선행지수는 11개월째 하락해 경기 지표가 혼재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0.4% 늘었으며 전월 대비해서도 1.4% 증가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로 8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전년 동월비는 2.6%로 10월보다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11개월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2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1월 수출액이 42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 2008년 7월에 438억 4천만 달러 이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210억 달러를 기록해 2008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연간 수출액 4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수입도 많이 늘어 11월 경상수지 흑자는 19억 3천만 달러로 10월보다 30억 달러가량 줄었습니다. 11월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액은 250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고유가 상황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29일로 두바이오 현물 가격이 5일 연속 배럴당 90달러 이상을 기록해 관심 단계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심 경보의 발령으로 지경부는 에너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조치 시행 실태를 불시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경부는 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면 주의 단계로 경보를 상향 조정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름값 인하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지역별 최저가, 최고가 주유소를 공개하고 가격 예보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새로운 지역으로 번지면 군에서도 협력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전 부처 새 업무 보고를 받으며 관계 부처에서 살처분 동원 인원에 대해 특별 배려를 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하며 군의 협력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외국의 자본 투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이 기회에 우리가 더 힘을 모으면 선진 인류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연초 1월 효과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요. 마냥 들뜨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만 3년여 만에 2천을 돌파한 올해였는데요. 내년에는 코스닥에서도 연중 최고치 헤드라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2011년 여러분들의 종목이 코스피 최고 수익의 종결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2011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